자, 이렇게 봤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있잖아요. 트럼프 오기 전에 이미 트럼프가 오기 전에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생태계 문제든 아니면은 중국의 충격이든 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기에 빠진 지가 오래됐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제조업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세계 6위 수출국이 되는 것도 바로 이거고 압축 성장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제조업이었죠. 그런데 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한 게 뭐냐면 국제 분업 체계예요. 국제 분업 체계는 뭐예요? 선진국이 어떤 부분을 맡고 그 하위 단위로서 한국이 그러니까는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대표 반도체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예? 설계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하고. 예?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이거 항상 선진국을 쳐다봐야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태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 왕조성을 가진. 이게 반도체가, 생태계가, 안 만들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나, 소부장 부분이 취약하거나,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이 취약한 거라든가, 이게 일본하고 또 차이죠. 그리고 이 결과로 뭐냐면 일자리 생태계도 굉장히 취약하죠. 소위 고부가 가치 사업 서비스 부분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 생태계가 약하니까는 내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요. 제가 뭐랬습니까? 선진국가 중에서 가계 소비가 50%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저부가 가치, 그 다음에 제조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을 하다 보니까는 후발국가한테 추격당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랬죠. 아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석유화학, 가전, 뭐 이런 기계 산업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 지금 추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미국, 일본을 추격해가지고 시장 뺏었듯이. 예?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국제 경제 질서가 소위 탈중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국제 분업 체계가 과거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이 덕택을 받는데 세계화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이요. 예?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보험 효과하고 탈중국 하고 이렇게 앉았으니까요. 위기인 겁니다, 지금요. 엄청난 위기야, 지금. 예? 이게 문제는 구조적인 거란 거지.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한 것 중에서 일시적인 게 있냐고요. 다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럼 당면과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산업체계를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연한 거야. 제가 항상 강연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경제 전문가로 살면서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개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우리가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게 뭡니까? 바다에서 지진이 났어. 그러면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대규모 이동이 생기죠. 저 높은 데로요. 예, 좀 있으면 해일이 몰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은 잘 몰라. 예? 모르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아는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대비를 안 해. 정치인들은. 그 해일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들만 덮치죠. 재산과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이 생명을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되면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 막 호들갑 떨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 꼭 직면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움직여. 예? 그것도 큰 충격이 왔을 때. 근데 지금 계속 지연하다가 이제는 뭐냐면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버렸습니다. 없는 상황에. 그러면 이게 산업 생태계는 바로 일자리 생태계하고 같은 말입니다.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구성은 불가피하고, 여기는 구조조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가운데서 사회 갈등이 굉장히 나타나죠. 예? 사회 갈등이. 바꾸는 거니까,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그러니까는 옮겨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위기도 같죠.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시스템도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요?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돼 있잖아. 이것도 발목을 잡고 앉아 있어요, 지금요. 돈이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돈이요.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돈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라앉고 있고 중국 충격이 가는 데다가 거기다 트럼프 2.02 이게 지금 헤일로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건 트럼프 리스크가 이미 오기 전이라도 우리나라 일자리 생태계 재구성은 불가피했었어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맨날 그냥 구호로만 얘기하고 앉아있고 성장률을 뭐 3%로 올리겠다. 뭐 저기 저 성장 동력만 되면 만든. 그걸 뭐 역대정부 안 하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 옛날에 박근혜랑 이명박도 그러니까는 뭐 747인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네? 제조업 일자리 비중하고 2030 비중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 앞에서 얘기했죠.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특히 이 탈공업화 제조업 일자리 줄어드는 게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초압축적으로 진행된다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자산 중심으로 성장하는 이런 걸 만들었잖아. 세계 최고야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이 세계 최고야. 근데 이 자산의 대부분은 뭐예요? 부동산 자산.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고 부동산이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지금 제가 그래서 다음 정권 전에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이해관계가 달렸죠. 집 없는 사람이 한 45%, 집 있는 사람은 한 절반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예? 굉장히 갈등이 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순리입니다. 구조조정은요. 예, 너무 과잉 공급됐거든. 청년층과 자산 격차를 봐보세요.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청년층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는 청년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하고 제조업자 일자리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하고 자산 격차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 일자리하고 자산 격차가 관계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돈들은 뭐냐면 다 그러니까 어디로 돈이 그러니까 돌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물 경제 돈이 안 된다 이거죠.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고금리 속에서 고금리 하면서 예? 힘들어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논쟁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플레율이 장악이 돼야지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인플레를 낮출 수 있어야지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 12월 달하고 아니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인플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 기대 인플레율이요. 중앙은행들에서 기대 인플레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정책에 갈 때. 근데 기대 인플레율이 측정하는 게 그 미시건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양대 두 개가 있는데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게 먼저 2월 달까지 발표가 됐는데 예? 1월 달부터 갑자기 급등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갑자기 급등하고 있죠. 기대 인플레율이요. 이 파란색 막대기 뭐냐면요. 아니 저기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은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입니다. 이거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클린턴 때 재무장관하고 하버드 총장도 하고 미국의 뭐 3대 경제학자 중에 수제 중에 하나라고 레리 서머스는 2021년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보다 더 심한 인플레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아웃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연준의 그러니까 뉴욕 연준 의장은 지역별 연준 의장 중에서 특히 뉴욕 연준 의장이 그 자리가 한데 연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건 1월달 기대 인플레율이 1년짜리로 보게 되면은
지난 뭐 11월, 12월 들어가 변화가 없어요. 그냥 3.0으로. 그래가지고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율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율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연준의 지금 정책 금리 결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저는 레리 서머스에 좀 한 표를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효과는 아직 이제 오지 않은 거니까는 결국은 실물 시장의 상황을 보면 대충 저는 보인다고 봐요. 근데 소비와 노동 시장, 노동 생산성 보게 되면 모두가 굉장히 아주 견고해요. 네? 자, 먼저 임금을 보게 되면요. 시급이나 죽음이나 비슷한데 실제 시급이 2022년, 24년 2년간 연평균이 0.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좀 플러스를 기록한 거라도 미국은요. 근데 24년에 이게 1.2%로 확 뛰었어요. 지난 1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임금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실질 단위입니다. 앞에 2년 동안에 2.6%에서 작년에 3.1% 상승했어. 소비도 증가하지. 임금이 증가하니까. 거기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실업률도 떨어져. 특히 장기 실업률도 떨어졌어. 장기 실업률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실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또 하락하고 있어. 구인 배율도 여전히 일보다 큰 값이고 우리나라 구인 배율을 미국은 우리하고 정반대로 씁니다. 분모 문제 바꿔서. 고용률도 11월 달에 60m를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다시 12월 달부터 1월 달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도 앞에 2년 동안 연평균 0.7%씩 상승했는데 작년에는 1.3% 상승했어요. 두 배로 깜짝 뛰었어. 그러다 보면 성장률도 앞에 2년 동안은 연평균 2.7%였는데 작년에는 2.8% 상승했어요. 그 지금 실물 경제는 임금, 소비, 실업률, 고용률, 생산성, 성장률 다 지금 너무 좋다 이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물가가 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굉장히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어려워지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은 한국도 금리 인하하기 힘들어요. 한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1월 달에도 못 내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인플레도 여전히 지금 환율 때문에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게 뭐니까 경제가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인들이 다 구조적인 거라는 얘기지. 자, 성장률이 1.5%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어. 근데 1.5%에서는 대인들이라든가 임금 노동자의 수입이 마이너스 기록했더라 이거야. 예? 근데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3%로 끌어올리겠다. 이건 누군 뭐 말은 못해. 예?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건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성장률이 그러니까 2%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개인들, 임금 노동자의 예? 수입은 마이너스 기록해야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냐고요. 소비 안 살아나면 자영업자 살아날 수 있어요? 자영업자 안 살아나면 상가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상가 공실 문제? 예? 더군다나 산업 경쟁력,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는 수출이 산업 생태계 문제든 중국 문제든 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용 한파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하고 관계없이 트럼프 이 압박 진행되기 전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다 구조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불확실하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됩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죠. 예?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용 완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 생태계 악화되는 것을 이거를 전환시키는 게 가능하냐 이거야. 내수도 추락하고 있고 산업 경쟁력도 지금 아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거 전환이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서도 하락 전환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중물 효과를 만들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마중물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젊으신 분들은 모를까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압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펌프에 이제 이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걸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 지출을 돈을 풀 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소위 민간 부분에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고 이걸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돈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들이 내수 약화된 거, 산업 경쟁력 악화된 거 이게 풀리는 거냐고.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문가들도 지금 추경하고 지금 금리나 지금 다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다 해도 지금 이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 지금. 예? 그건 제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90년대에 일본이 부동산 거품, 자산시장 거품 꺼지면서 추경을 반복했었습니다. 걔네들도요. 걔네들. 예? 주로 건설 부분에 때려주면서 그러면서 되겠습니까? 산업 생태계 재구성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막 증가하고 산업 경쟁력이 상실해가지고 우리한테 반도체 뺏기고 다 조선업 뺏기고 우리한테 막 밀린 거야. 그러면서 일본이 대차대조 불황이라는 30년간 이 장기 불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보다 더 나쁘다는 게 지금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되는 초입인데 이미 일본의 90년대 장기 불황 시대에 진입했을 때 성장률에 직면했고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는 이런 헤일이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이게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게 빠졌네. 아까 트럼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 자료를 말로 하려고 입은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가 지금 뭘 가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철강하고 당장 지금 압박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하고 철강하고 알루미늄 가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도 부과하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물건 팔려면 비싸지는 거야 그만큼 가격이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을 중국은 그런 거 갖다 버려요? 네? 생산한 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시장, 미국 시장에다가 못 파는 거 다른 시장에다 팔고 싶어 할 게 아닙니까? 어디요 그러면요? 유럽, 아시아, 뭐 중남미 뭐 이랬는데 중남미는 브라질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고 이래서 뭐 팔려고 할 게 아닙니까? 주로 유럽이나 아시아에다 팔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럽하고 아시아에 우리는 안 파냐고. 우리도 팔고 있잖아. 그럼 유럽하고 아시아 시장에 공급이 과잉되는 거야, 더. 미국 시장이 막힘으로써 나머지 시장에 공급이 과잉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과잉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현대제철이 미국 진출을 검토한다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미국 시장은 그러면 이게 물건 팔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중국, 일본, 독일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다 팔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국 기업이 다 생산을 못해. 미국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국에다 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에 생산하는 거 아니야. 현대제철보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이거 미국에 수출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 유럽 시장을 우리가 대체 시장을 중국하고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하는 거. 이거 만만해요? 이거 만만하냐고. 예? 유럽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만만하냐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요, 이건 기업의 자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히려 그러니까 열린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 거기다 미국에도 못 팔게 됐어. 팔기 힘들게 됐어. 캐나다 섞고 못 팔게 됐어. 그럼 미국 시장이 그만큼 더 열린 거 아닙니까? 열렸으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들어가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건만 더 팔면은 그러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대한민국 입장 속에서는 일자리는 없죠. 일자리는 못 만들지. 외국에 나가서 만드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 속에서는 뭐 일자리를 한국에 만들든 미국에 만들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까? 예? 미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한국에서 철강 생산해가지고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제품하고 중국 저가 제품하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이게 피곤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만약에 선택지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선택지가 지금 트럼프 관세를 딱 25%를 지금 3월 11일부터 지금 시행하겠다 그랬었어. 그랬을 때 미국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팔기가 힘들어졌어. 어쨌든 상당한 부분을 타격을. 그러면 그 철강 생산한 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서로 이제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이제 피 터지는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저가 제품이거든. 예? 그렇죠? 중국이. 그럼 그 시장들이 가지고 서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시아나 유럽 뭐 이런 시장을 놓고, 예? 그렇죠? 뭐 달나라로 저기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미국 시장은 그만큼 그러니까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 입장 속에서는, 이럴 거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시장을 먹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예? 그럼 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릴 수 있어요? 말릴 수 있냐고. 예? 그러면은,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그 효과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잖아. 예? 일자리를 못 만들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이요. 그럼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산업 생태계하고 일자리 생태계 재구성은 지금 이건 이제 생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존 문제로. 우리도 무슨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국내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트럼프라는 헤일이 이게 폭풍이 오면서 강요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떠밀려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떠밀려서 이렇게 지금 하는 강요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변화를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좀 씁쓸하다 이거죠. 그동안에 지난 수십 년간 이걸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강요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안 하면 생존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가 좀 자유낙하하는 것이 이게 구조적이야. 거기다가 만약에 국내 일자리까지 미국으로 나가보세요. 현대제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금 그러잖아. 지금 트럼프 하는 게 LG도 저기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냉장고도 저기 가고, 예? 예? 바이오도 가고 앞으로 다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 주판을 찍을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소위 말해서 보편관세가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도 같이 다 매기면은 거기서 못 견디는 놈은 미국에 들어올 게 아니겠냐 이거야. 미국으로. 그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가고 미국의 일자리를 가겠다 이거잖아요. 트럼프는 지금요. 특히 제조업은 미국 기업들은 못 하거든요.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존 문제로 산업 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의 재구성은 더 이상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이거 못 만들면은 대한민국은 생존의 위기에 그냥 저기 자유낙하하다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전통적인 추경, 금리 인하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거 무슨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냐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추경은 되게 뭡니까요? 그냥 무슨 뭐 SOC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뭐 가고 지금 뭐 심지어 뭐 인공지능 분야에다가 무슨 뭐 저기 투자한다는데 그쪽 분야도 투자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일자리 만들지 일자리 생태계가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가 상상 잘 안 되고 예?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반전이 지금 추경하고 금리나 이런 거 가지고 상황 반전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유낙하한 데다 이 날개 달아줘야지만이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낙하산 역할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건데 연착륙 할 수 있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실력의 문제인 겁니다. 실력의 문제인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더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부동산이 구조조정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진행될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잠깐 다가오고 이 여건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새로운 집을 만드는 건 실력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경 얘기하는 거 나는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관성적으로. 그리고 뭐 경제학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최상목이 그랬잖아. 추경 편성 안 하고 저기 예산을 그러니까 저기 하반기에 쓸 거를 땡겨서 쓰겠다. 돈이 어차피 돈 쓰는 거거든. 어차피요. 이 추경이라는 게 전통적 추경이라는 것이 돈 푼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유낙하하는 경제를 에다가 지금 날개 달아줄 수 있는 거냐 이거야. 예?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은 소득이 줄어든 거는 지금 아까 앞에서 제가 우리 23년도 근로소득 자료 봤잖아요. 한 40%는 너무 소득이 적어. 수입이 적어. 돈 쓸 여력이 없어. 예? 여기다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소득 지원하는 거는 안 하겠다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겠다, 최장부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이 조세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네, 세금 올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면 공제를 다 줄이고 이번 통합소득 보게 되면 공제가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 그걸로 그러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었죠 이거야.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50% 하위 50% 이상이 대부분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요. 전체 90%를 혜택을 본다고 국민 중에서. 소득을 그러니까 강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 지금 이 성장률이 1.5% 떨어진 상황 속에서는 개인들 소득은 마이너스로 나오고 앉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내수가 살아나냐고. 지금 성장률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갑자기 무슨 3%로 어떻게 끌어올려? 뭘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할 것인가. 이거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아주 그냥 단골 메뉴야 이거 이 구호는요. 근데 왜 이렇게 더 망가졌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를 관성적으로 얘기를 해. 정치인들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이 없어요. 비전들이. 지금 비전이 없어.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상황 반전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우리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자유낙하하면은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면 죽는 거지, 뭐, 그냥. 예?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기 내몰리기 때문에 더 트럼프가 저다 이제 마지막 불을 지르는 거야.
트럼프로 질러가지고 너 미국으로 와. 기업들은 그러니까 주판을 튀기면서 예? 여기서 있으면서 중국하고 지금 저기 기존 시장 놓고 싸움할 거냐? 아니면 미국에 가서 저 공장집 갈 거냐? 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낙하면서 땅에다 곤두박질 치고 지금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처럼 이렇게 저거 할 거냐? 응?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정권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텐데 새 정권도 진짜 정교한 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실력이 모든 거 다 그래요.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사회생활 해보니까 실력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것이요. 실력이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그동안은 거기에 대한 제가 산업 생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는 그동안도 여러 가지 저 힌트를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 이후에 신정부 출범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헌집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새 집을 짓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는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경기 위기 온다고. 근데 제 말대로 딱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